전남일보 비컨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비컨 뉴스에서 항일운동의 역사가 서려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른바 친일 교과를 부르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비컨 뉴스 플러스에서는 그 문제를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일보 디지털 뉴스국장 김기봉입니다. 사회부 박수진 기자입니다. 사회부 김정대 기자입니다. 네, 강송혜 기자입니다. 먼저 친일 부역을 한 작곡가들이 교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소위 친일 교과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교과를 모두 해방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를 친일 교과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좀 반론도 있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친일 작곡가가 쓴 교과라는 것인지 뭐 선율을 담거나 뭐 가사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친일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군가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 중에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군가를 만들다 보니 이 교과 자체가 군가풍이 좀 있다면서요. 그것 좀 네. 가볍게 설명해 주세요. 사본의 사박자로 이제 많이 불려지는 이 군가풍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한 데가 이제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먼저 했어요. 어떤 사업이요? 이제 전남도에서 전남 문화관광재단이랑 이제 손을 잡고서 그 전남 쪽 초등학교 이런 쪽에 이제 이런 군가풍, 일제시대 이런 것들을 좀 전통적인 이런 악기를 활용해서 좀 바꿔보자 하는 걸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학교에서 현재 그 이제 몇 년도인지부터 이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작년까지 올해까지 현재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광주에서도 이런 군가풍의 분위기라도 조금 더 학생들이 그 좀 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친일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네네. 그게 또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군가풍의 교과가 네네. 친일의 잔재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식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순사, 헌병,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독립투사를 직접적으로 잡아들여서 직접적으로 고문을 가하고 그 사람들이 신체에 위해를 가했지만 이 음악인들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광수 등은 어떤 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친일 부역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가 군가풍이 됐다는 것이 일제의 영향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도 한때 군사 정부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오히려 거기에 잔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게 그 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가사라든지 뭐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또 이제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안익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할 당시에 변절자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도 이미 변절이라는 것은 네.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고 네. 그 변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애국가를 만들 때는 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네, 네, 얘기를 네. 마치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개인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었냐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따지고 들면 정말 그 제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친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교과를 만들었는데 그걸 문제로 삼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과 발제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친일 청산 문제하고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이 200만 명까지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청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작곡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우리의 교과를 유명한 음악인에게 이걸 의뢰를 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교과를 작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교과를 만든 시점에서는 누구도 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과연
1945년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을 때 제대로 친일 청산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교과를 잡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정말 좀 그런 쪽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할 정도로 이제 처벌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200만 명 이상이 좀 기소를 당했고 심지어 6천 명 이상의 사형. 좀 가혹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대요 당시에. 그런데 그 좀 알베르 카미라고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처음에는 이제 친일파들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살려고 한 것이다. 이러면서 좀 정당화하듯이 하고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렇죠. 취재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교장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친일 작곡가인지 여태껏 몰랐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친일 활동을 했는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친일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매년 광복절 때마다 이제 거론이 되지만 사실상 친일 청산보다 이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 결국 이제 네. 예, 그런 문제인데 반민특위를 못했던 게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찬탁 반탁 네네. 이런 뭐 좌우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시급하게 빨리 한반도를 국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법률가, 경찰, 그다음 교사, 그다음에 뭐 의료인 뭐 등등 해서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사실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은 네. 친일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친일을 했느냐 이걸 또 따져보면 시대적 상황에 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암살을 보면 그 변절했던 그 이정재 네. 이정재 마지막에 법정에 섰을 때 했던 말 있잖아요.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될 줄 모르고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고 친일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친일을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합리화할 수는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범죄의 중과에 따라서 역사를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부분이 네.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구석구석 남아 있다는 게 70년이 지난데도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친일 행적을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 교과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다. 그 해당 학교에서는 교과를 교체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교체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그 이제 교과라는 것이 단순히 뭐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 교과가 학교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건학 이념 뭐 이런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는 이제 친일 행적을 했던 작곡가가 이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하고 혼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교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신하고 혼이라 하면 그 작곡한 사람들. 예, 근데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그 했던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제기되는 문제가 애국가 안익태라는 사람이 만든 애국가를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제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최근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56%인가 59%인가가 애국가 제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동일한 선상에서 친일 음악인이 만들었던 교과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동일 선상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정확히는 이제 그 애국가 교체 찬반 설문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애국가를 교체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58.8%였고 찬성이 24.4%였어요. 안익태 친일 논란을 떠나서 교체해서 안 된다는 논리들을 보면 되게 이미 국가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데 있어서 뭐 가사나 이런 데 어떤 뭐 친일 그런 부분들 아까 그렇죠. 그런 그런 건 부분들은 흔적을 문제가 발견할 없다. 수가 없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이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뭐 누가 이걸 지었느냐 그런 것이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뭐 그런 논리들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은 안익태라는 인물에 대해 좀 집중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내가 판단했을 땐 시대적 상황이 임정 100주년이 됐고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이 됐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90주년이 된 마당에 이왕이면 좀 바꾸었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교체 작업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진짜 어떠한 사회적 논란도 없을 정도로 만약에 뭐 표절 시비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미투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거론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작곡을 하겠다 할 정도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번에 안 바꾸면 내년에 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김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바꿔서 이 논란 속에서 이제 빠져 나오고 싶다가 이제 좀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는데 그 이제 친일 청산 같은 경우에 외국처럼 완벽하게 과거에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청산이 됐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 청산의 그 어떤 문제들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에 논란거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는 임정 100주년이 됐고 학생운동 뭐 90주년이 된 올해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친일 교과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친일 교과를 교체해야 된다고 뭐 여기 있던 뭐 김정대 기자나 뭐 박수진 기자나 강소영 기자나 다 썼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 좀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일의 청산에 왜 필요했던가 부분들 주변에 놓여있던 친일의 잔재를 왜 없애야 되는가.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를 없애자는 것은 군국주의, 잘못된 식민주의 사관을 없애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사회 현상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날부 비컨 뉴스 플러스였습니다.